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용자와 서비스 분석 챕터의 두 번째 시간으로 페르소나와 사용자 여정 지도인 저니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UX 리서치를 진행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UX 리서치는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 및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관찰하고 해결하는 방법의 근거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제품의 방향성을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소나라는 어원의 정의는 그리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리스 어원에서 가면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UX 분석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페르소나는 실제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과 특징을 수집해서 만들어진 주요 고객을 대표하는 특정 인물, 가상의 인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요약하면 페르소나는 추상적이고 다양한 고객층을 특정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인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과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근거 있는 설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앞서서 UX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을 텐데요. 사실 그 조사의 기초에서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면 제가 조금 더 페르소나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서비스는 20대 고객을 타겟으로 해 라는 말로 서비스 기획을 굉장히 많이 접근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성별과 나이, 결혼 유무, 차량 보유 유무, 거주 지역까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페르소나를 정하게 되면 팀원들과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은 도움이 돼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20대 후반의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보다 홍길동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명쾌한 질문으로 모두가 함께 이 서비스 고객층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A, B, C 다양한 우리 서비스에 맞게끔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인물들 A, B, C가 왜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함께 분석해서 패턴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기획 과정에서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추상적이었던 서비스 목표 고객이 구체화될 수 있고 제품의 방향성도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획 이후에 마케팅에도 두루두루 도움이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서비스 기획을 하면서 페르소나를 정의해보는 것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페르소나 만들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페르소나들이 여러분들의 결과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혹은 그들이 상품을 사용할 때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페르소나를 만들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선은 페르소나의 기본 정보인데요. 사실 페르소나에 대해서 가상 사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나이, 성별, 직업, 거주 지역 등 페르소나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세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페르소나의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정한 페르소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쓰는지 우리가 기술에 둔다면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서비스 기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제가 가정을 한 서비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비스는요, 새로운 여행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고객에게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요. 단순하게 구독 서비스를 넘어서 다양한 여행자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된 서비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진행해 보실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우선은 저는 남자와 여자, 페르소나 A, B를 나눠봤고요. 페르소나 A 같은 경우에는 이름 이동석, 나이 25살, 성별 남자, 직업 학생, 여행 경험 없음. 페르소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는지 몰라요. SNS에서 정보를 살펴보고 있어요. 올해는 꼭 첫 여행을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요약해보면 페르소나 A는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여행 꿀팁을 알고 싶어하는 도전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페르소나 B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름 민선아, 나이 35세, 성별 여자, 직업 회사원, 여행 경험 매년 1, 2회 이상 출국. 페르소나 B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출국하다 보니 새롭고 신선한 여행지가 필요합니다. SNS에서 나오는 곳들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 여유를 즐길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페르소나 B는 해외여행 매니아, 그리고 평범보다는 특별하고 새로운 여행지를 원하여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페르소나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페르소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 서비스 제공의 대상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페르소나를 정의해 두고 서비스 기획에 임하게 된다면 훨씬 더 명확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정한 이동석과 민선아 이 두 가지의 인물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이동석과 같은 사람을 메인 타겟층으로 할지 민선아를 메인 타겟층으로 정할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메인 타겟층의 페르소나에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 플로우도 달라질 텐데요. 지금부터 고객 여정 지도 혹은 사용자 여정 지도라고 하는 유저 전이 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여정 지도, 커스터머 저니 맵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이 회사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치는 프로세스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우리가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고객의 동기, 모티베이션, 즉 고객의 니즈, 그리고 고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전개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 개선의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타겟이 될 만한 고객층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여정 지도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준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의 서비스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비스의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 때 총 7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 구분, 고객 액션, 고객의 기분, 터치포인트, 강점, 약점, 기회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저와 함께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준비했던 맞춤형 여행정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크게 단계를 관심과 둘러보기, 신청하기까지만 우선 구독 과정의 일부만 작성해 보았다는 걸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관심에서는 우리의 여행 구독 서비스를 포털 배너 광고나 아니면 홍보 메일을 수신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고객들은 당연히 고객이 관심이 있는 정보라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행복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때 터치 포인트는 배너나
메일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너나 메일을 수신하고 이제 둘러보기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 둘러보기 단계에서는 고객이 메인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또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서비스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또 내가 관심 있는 정보들, 어떤 내용인지 서비스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만족도 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고객은 이벤트 랜딩 페이지라는 터치 포인트를 통해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제품의 경쟁력이 그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고객은 신청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 고객이 이 구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여행 스타일 선택,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완료까지의 단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사이에 고객은 귀찮은 단계도 느꼈다가 기대도 느꼈다가 결제 수단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실망하기도 합니다. 결제 완료를 하고 나면 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요. 다만 고객이 결제 수단이나 결제 금액을 확인할 때 약점으로는 사실 고가의 금액이다 보니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고객 여정 지도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사용자 여정 지도를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증하거나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작성하고 나니까 서비스의 동선과 고객의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죠. 뭔가 복잡하고 특별하게 사용자 여정 지도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에 직접 사용자 여정 지도를 꼭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한 케이스 스터디가 부족했다면 온라인에서 다양한 예시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샐러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사용자 여정 지도의 템플릿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템플릿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서비스에 맞는 전이맵을 만들어 보시는 것 저는 강추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UX 리서치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고 사용자 여정 지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아직 어떻게 서비스를 설계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차차 배워나갈 텐데요. 지금까지 서비스를 만드는 당위성,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에 맞는 고객을 설정하고 페르소나죠. 고객 여정을 구성하는 방법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B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서비스 기획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